자, 그럼 우리 아직 세 번째 키워드가 남았어요. 요거 우리가 배우면 확실히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공개 갑니다. 뚜룬 짜잔. 부자들의 한 달 지출은? 부자들의 한 달 지출? 부자들의 한 달 지출은 어마어마하겠죠. 그치,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쓸 거 아니야. 그렇지. 한 달이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쓰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몇천 생각하는 게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집에 관련된 어떤 뭐 돈이 나갈 것 같고 일단 자동차에서 돈을 많이 좀 쓸 것 같은데 부자들은. 아니 근데 그게 뭐 네. 지출로 나가진 않고 한 번 사고 끝나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한 번에 끝내잖아. 아, 현금 박치기. 현금 박치기야. 뻑뻑하지 뭐 사람들은. 뻑뻑하라니요. 아니에요. 고정하세요. 고정하게. 아니, 그 요즘에 보면은 뭐 어디 홈쇼핑이라든지 뭐 고급 백화점 가면은 뭐 강남 사모님들이 쓰는 비누 맞아요. 뭐 해가지고 다들 엄청 고액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생활용품만 그렇게 비싼 거를 구매해도 그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과연 부자들은 돈을 얼마나 쓸까요, 소장님?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아까 보신 억만장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 있으신가요? 아, 다시 떨어졌어요. 네. 그래요? 너무 높게 불렀나?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무조건 넘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왜냐면 부자들은 1,000만 원. 물도 맨날 에비앙 먹잖아. 에비앙 먹지. 1,000원짜리 먹는데 자, 소장님 일단 1,000만 원 업, 다운. 다운입니다. 예? 다운? 나운? 다운입니다. 예? 다운? 나운? 에이, 그 900만 원. 800. 다운입니다. 뭐야? 800. 다운입니다. 아주 부자들이 그냥 아끼니까 부자구나. 정말 부자 맞죠? 크게 주구나. 네. 800보다 다운이에요? 네. 600.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와, 이렇게 안 쓴다고? 아니, 부자인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타이틀을 왜 벌기만 그렇게 쓰는 하고. 거야? 자, 그러면 오케이, 500. 한 달에 500.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인정이면 이것보단 조금 업이에요, 조금 다운이에요. 조금 다운. 충격적이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인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들의 평균 한 달 소비액은 월 479만 원이었어요. 이야, 충격적이다. 0.1%에 드시는 상위 부자들도 대략 그분들보다 한 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0.1% 그 70억 갖고 계신 분들이 예. 한 달에 500만 원 쓰시. 순수하게 소비로 내가 쓰는 돈으로만 지출하는 금액. 야, 지금 완전 정적. 정말 얼마 안 쓰시네요. 지금 완전 정적. 우리가 완전 정적 상태. 우리가 작은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의 경우는 그 물건을 살 때 가격보다는 그 물건의 만족도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린가 보다는 사실 그게 마음에 드는지 내가 사고 싶었던 건지 그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저는 진짜 갑자기 제 장바구니가 생각이 드는데. 네, 장바구니. 온라인 장바구니에는 수많은 물품들이 아직 구매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지 알아요? 그 장바구니에 한 2억 담겨 있어요. 이거 넣지. 맞아요. 2억 원어치. 마음이라도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 근데 그렇지. 진짜 부자들은 그 사이에서도 정말 내가 필요한 거는 내 마음이 딱 마음에 든다고 하면 확실하게 구매를 하고 리스트에서 딱 지우는데 아 저는 계속 그거에서 망설이다가 막 이상한 쓸데없는 거 사고 막 이러는데 약간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약간 마인드가 부자거든요. 저는 이제 돈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건 일단 사야 되라는 그렇지. 위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카드값 보고 후회하는 스타일이지 마인드 자체는 전 부자입니다. 어때 커피 싸요? 커피 좀 사주세요. 이러면 약간 마인드는 부자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할 때에는 순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건 채무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순수한 자산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부자들이 쓰는 월 평균 소비액 479만 원. 여기에는 정말 순수한 소비액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월 평균 지출액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부가세. 빚. 세금. 근데 부가세 맞는 것 같아요. 빚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빚 이자 내야지. 이자 내야 되고, 이자 이자 내야 되고, 부가세 세금 내야 되고. 맞아. 안에 갈굼이 들어있고. 야, 옛날에 생각해볼게 하면 한 일주일 안에 사줬는데 요즘에는 진짜 두꺼비 없는 콩지처럼 이래야 그냥 뭐 하나 사줄까 말까야. 네, 맞아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많든 적든, 네, 여러분들 뭐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네. 한 달 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부자랑은 출발선상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저 요즘 학교 다니거든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또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초년에 이제 내가 뭐 집을 구하면은 뭐 전세 대출이라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또 이자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돈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자분들이 아까는 이제 조금 생각보다 적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적지 않은 양의 돈인데. 그렇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그냥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매달 이렇게 지출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이거에 한 2배로 벌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자들의 월 평균 소비액 479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더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 따르면은 그 부자들은 한 달에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쓴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부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할까요? 한 달에 800이면 저기 달에 2,000씩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2,000씩은 벌어야 돼. 생각만 하는 게 말로 나왔는데 한 달에 800번이면 달에 2,000은 써야지. 마이너스 가야지. 2천, 그러니까 우리 저 뭐 예를 들면은 2천이면은 연봉 2억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해 봅니다. 네, 아주 직관적이고 이제 심플한 계산법인데요. 실제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연 1억 원을 쓰고 싶다면 사실 뭐 소득 1억 원만 좀 넘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번 돈을 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렇죠. 내가 네. 800 번다고 800 그렇게 다 써버리면 그 부자가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예, 뭐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한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저기 소장님께서 좀 언급하신 1억 있잖아요. 그 연 1억 원의 소득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이나 우리가 사업소득으로도 충당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버는 족족 그걸 다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건 또 은퇴하면은 이제 그 소득이 끊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본 순 자산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소비할 때 쓰는 돈을 월급이나 매출 소득 같은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보유한 자산을 토대로 얻은 수익으로만 써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연 1억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25억 원의 순자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산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죠. 예, 좀 이렇게 돼야지 좀 뭐랄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앞에 그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요라는 말을 한 걸 후회가 하게 되네요.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돈인 거지. 그렇다면 그 순자산에서 집은 제외되는 건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물론 이제 거주주택도 자산이죠. 자산이지. 예, 하지만 이제 사는 동안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묶인 돈이잖아요. 부동산. 예. 그러니까 일부만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쓸 수도 없고 오히려 뭐 세금이나 이런 비용은 들어가고.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에서는 사는 집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 5천만 원, 그러니까 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쓸 수 있으면 이제 일단 상위층 수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략 그러면은 12억 5천만 원의 순자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은 자산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부자들이 왜 부자라고 하냐면 집 빼고 일단 차 빼고 그리고 또 이자 빼고 이 세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순자산만 그 정도여야 되는 거니까 부자네요. 네. 우리는 다 포함시켜서 다 포함시키는 나 많이 거니까. 썼잖아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리고 그게 일단 아닌 건데. 집사 이자를 없애려고 또는 가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지. 근데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나는 아내랑 신혼집 처음에 딱 구했을 때 아파트 구했을 때 이제 우리 부자야. 우리 집 있으니까 유리야 부자다 했는데
쪼들려서 집을 사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네. 말은 부자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초반에. 맞아, 다시 시작. 그거 메꿔야 되니까. 자, 우리 왜 이렇게 침울해졌어요? 별로 안 우리 부자가 되려고 지금 과외 받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빠밤!